인간은 늘 질병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바라는 첫 번째 마음, 건강. 한평생 인류의 건강을 위해 걸어온 길. 그 길 끝엔 K-바이오의 혁명을 확신합니다.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자리 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분원인데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답게 엄격한 방역 수칙이 이루어집니다. 문을 되게 많이 통과해야 되네. 예. 여기 보시는 시설은 그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메르스, 사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감염성이 높은 그런 위험한 병원균들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허가를 인정을 받은 실험실이고요.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들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장성 원장입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더 바빠졌는데요.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누가 실제 ABSL3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네? 이쪽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세포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미크론 변이도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실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다음 세포 실험도 각각의 변이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능 검사들을 할 수 있는 태세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네. 또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금 치료제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은 동물인 그 설치류를 이용해서 지금 유효성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좀 더 주목할 것은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료제나 백신을 식약처에 승인받기 위해서 그에 준하는 데이터를 얻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2005년 충북 오창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국가영장류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바이러스의 특이적으로 항체를 생성해내는 현재의 영장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가 한창입니다. 안전한 신약 개발을 위해 검증은 필수겠죠. 영장류 확보는 한 나라의 생명과학 수준과도 연결됩니다. 세포와 소동물은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할 수가 있었지만 영장류로 그 유효성을, 특별히 감염에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장류 실험을 위해서 돈과 정보를 가지고 외국을 노크를 하고 다 찾아다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낭비였고 정보도 많은 정보들이 유출될 위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9월 미국과 백신 기술 협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로 한 발 더 다가간 셈인데요. 감염병 대비는 물론 바이오 강국을 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교 우위를 따져서 우리가 이제 없으면 사와서 쓰면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비교 우위를 따져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기술들을 확립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쪽 분야의 기술 개발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그 해외 유수 대학과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 기반으로 그런 기술들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려고 공동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약 공동 연구를 위한 연구실도 점점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쪽으로 해서요. 그 실험대가 이제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PCR뿐만이 아니라 HPLC라든지 장비들이 실험대에 다 놓여질 거고요. 탑재하는 그러한 이제 머신이 여기에 들어올 거고요. 이 연구실은 세계적인 백신 전문가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마이클 미첼 교수는 이 LNP 분야에서는 그 세계 최고 또 선도 연구 그룹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마이클 미첼 교수와 공동 연구 협약을 이제 작년 6월에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계획서와 연구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요. 김장성 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 활성화는 어떻게 시켜요?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최대 20분 정도로. 20분 정도면 저렇게 결과가 나온다.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타액을 이용해 감염 여부를 더 빨리 편하게 알 수 있는 진단 키트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홈에 우리가 침을 뱉은 거를 모아서 떨어뜨리면 체내에 코로나19의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팬데믹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와 입에 깊숙이 면봉을 집어넣는 방식인데요.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고 검사 결과는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높은 정확도를 위해 계속 연구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특이도랑 민감도는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어요? 95% 이상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한 99% 이상 나오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자체 실험실 내에서 가지고 있는 항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항체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이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항체를 개발을 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친속항원 진단 키트에 적용을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성 원장이 신경 쓰고 있는 연구 분야가 또 있는데요. 유전체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유전체 분석을 위한 칩이고요. 16명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 칩에 해당이 됩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루에는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60명 정도에 대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DNA 시퀀싱 장비가 있는 실험실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인 정상인과 암 환자 등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곳입니다. 정밀 의료와 맞춤형 질환 관리를 위한 유전체 해독 기술 개발입니다. 층이 플로우셀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유전체 정보 분석 기술의 실용화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중증 질환의 진단과 임상 실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죠. 여기에는 지금 한 사람의 DNA가 대략 한 10나노그램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기 가로에 70개, 세로에 70개의 스팟들이 있고요. 이 하나의 플로우셀에서 한 16명의 그 사람에 대한 유전자를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체의 모든 DNA 분석이 가능한데요. 유전체를 분석하면 암과 같은 큰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에서 중심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릴 위험도나 이것들을 평가를 함으로써 예방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의료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이런 유전체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는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장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 있는 부분이 다 그 데이터 저장 서버들이고요. 그 안에 이제 각각 섹터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지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명연구의 모든 역사가 있는 곳인 만큼 보안도 중요합니다. 원장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서 이런 거 써야 돼요? 네, 출입 대장을 항상 써야 됩니다. 수백 대의 컴퓨터에서 엄청난 열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가 20도에서 22도 정도 하고 그래서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이제 순환이 되면서 온도를 이 안에 있는 온도를 22도로 맞추려고 굉장히 공기가 순환되는 그 소리가 이렇게 좀 시끄럽게 나는 겁니다. 연구과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은 생명연구원의 자원이죠. 디지털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4,000테라바이트. 우와! 4,000테라바이트여서 디스크 1테라짜리 디스크가 4,00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하드만 해도 엄청난데요. 이렇게 모은 연구 정보는 질병 치료와 예방에 쓰입니다. 그는 바이오 분야의 성장을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유전체 정보들은 많이 수집되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25,000명의 전장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DB 쪽으로 다 유전체 분석용 무료 서비스인 바이오 익스프레스. 국내 유전체 연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사용자분들은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소,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기업들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저희 바이오익스프레스를 제일 많이 지금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희 분석 서비스는 모두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성 원장이 유전체 분석에 크게 관심 갖는 이유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암과 같은 큰 질병을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 암은 오랫동안 의학계의 큰 숙제죠.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괴로운 질병입니다. 리버로 전이가 되는데 리버에 전이된 정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여기는 GPCR이라는 특정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항암제 후보 물질들을 이렇게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그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항암제로 개발될 수 있는 후보군에 속하는 물질을 미리 찾아내는 건데요. 여러 후보 물질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몇 개 정도가 항암 타겟으로 좀 가능할 것 같아요? NMR2의 경우는 완전히 좀 새로운 타깃이라서 그런 펑셔널 스터디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많이 나가 있네. 그러면 뭐 특허나 이것들은 다 출원을 했고. siRNA를 처리를 해서 실제로 이 NMR2가 넉다운이 됐는지. 김장성 원장은 특히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과학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그 암의 그 성장이나 전이를 연구하는 암생물학 분야에서 한 뭐 20년 정도의 연구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실험들은 이 생명과학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이제 공통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는 항암제 연구에만 35년을 매달린 권위자입니다. 젊은 연구가 시절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10년 동안 항암제를 개발하기도 했죠. 연구의 대부분을 암과 사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대 중반이 사실은 유전공학 그 붐이 우리나라에 그 한참 이게 그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포메이토, 라이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었고, 유전공학이 향후에 10년 이내에 이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진로는 그 전에도 이제 그 생물 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유전공학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이제 진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암을 정복하겠다는 진념으로 밤을 지새웠던 김장성 원장. 그 결과는 배신하지 않았죠. 국내 최초 미국 FDA 임상 일상 승인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미국 FDA에서 국제 임상시험 일상시험 승인을 받은 그런 그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 FDA 임상일상 IND 파일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CMC부터 뭐 임상 프로토콜까지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자료들 자체가 이제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 실제로 종사한 사람들한테 그 많은 경험들을 주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아직도 제 일생에 이제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후배 연구원들의 양성을 위해 힘쓰는데요. 연구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벤처 센터에서 연구실 장비도 공유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또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바이오 강국의 씨앗을 심는 셈입니다. 창업을 한 만큼 돈도 많이 버셔야 되는데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박사님 보고 돈을 많이 벌라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에 그 매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개발한 원찰 기술을 가지고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패밀리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죠. 기술료 수입액만 5년 만에 2배가 넘었을 정도입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술의 회임 기간이 약 10년 이상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아이디어도 실제 기술 자체도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독특한 성질들이 있어서 그런 원천 기술 개발이나 이것들이 곧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연구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생명공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챕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상당히 문의사항이나 관심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백신의 개발 사례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분이나 학부모들은 그 변이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방역에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위기의 시대, 그는 생명공학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이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여러 연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진로 상담이나 과학강연 등을 통해서 그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그런 여러 가지 기부 활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으로 이루어진 교육 기부인데요. 도서를 발간하고 과학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또 연구원들의 강연을 통해 생명공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죠. 과학 대중화나 과학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개발 활동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진 그 과학적인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마련하고자 뭐 유튜브나 그런 SNS를 통한 활동 그리고 책을 통해서 뭔가 뭐 전하는 거, 대중 강연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이 큐.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과거에는 현미경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던 김장성 원장. 이젠 그의 경험을 세상 밖으로 꺼내봅니다. 실험실의 MC 신현아입니다. 어떻게 감염병이 일어나는지 이 인간하고 비슷한 물고기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 들리시죠? 재능 기부에서 출발했지만 반응이 좋았죠. 이거는 저희가 교육부로 받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인증서인데요. 교육기부 자체를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잘했다고 교육기부 대상까지 받는 그런 성과들을 작년에 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바이오 산업은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박사님. 마이크로바이옴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인 건강인 분변에서 균주 분리하기 위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원래 목표가 800개였는데요. 임산부부터 노인까지.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800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연구인데요.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분양하는 곳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와 규모를 갖춘 곳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면서 특히나 사람의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 연구나 그런 균들을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인프라성 그런 뱅킹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 저희 전북군원의 생물자원은행이 되겠습니다. 센터가 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배양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공기가 거의 없는 곳에서 번식하는 균이기 때문입니다. 미생물 먹이도 정확하게 줘야 합니다. 네, 미생물 먹이죠. 그럼 그냥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균주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은 그 균주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주마다 먹이들은 조금씩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균주의 먹이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취급하는 먹이들만 해도 무려 2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먹죠. 비타민 B2 보통 리보플라빈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당 종류들로 만노주 같은 이렇게 당을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도 이제 사실은 음식물 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뭐 건강 보조제 이런 거 먹듯이 저희들도 이제 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혹시라도 금방 사라질까 두려워 지극정성으로 세심하게 보살피는데요. 균주가 잘 자라도록 특별한 먹이까지 준다고 합니다. 홀스블러드라고 말에 피를 넣은 거예요. 피를 넣어요? 네, 현미성 균은 혈액을 넣어줘야 잘 자라는 균이 많기 때문에 혈액 배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쉽게 약해지지 않게 영양제를 주는 거죠. 더 예민한 미생물들은 아예 따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액체 질소 보존실입니다.
액체 질소가 이제 낮은 온도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 상온하고 만나면서 기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액체 질소를 자동화로 주입시키는 액체 질소 탱크에 보관하는 건데요. 온도가 매우 낮아 미생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한 수십 대의 액체 질소 탱크가 있는데요. 저 탱크 하나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이알이 한 3만 개 이상 들어있고요. 근데 균주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어떤 건 10개씩 보존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5개씩 보존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균주 중에서 얼려서 보존할 수 있는 균주는 여기 한 카피씩은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인프라 구축과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다 지금 이 안에 균주를 포함하고 있죠. 보존제랑. 새로운 미생물을, 신종 미생물을 논문으로 발표하려면 2개 나라의 이런 기관에 기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관이 지금 한 3, 4년째 계속 그런 신종 미생물 기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저희 기관을 신뢰를 하고 자기들의 균주를 많이 기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생물 연구는 식물 자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인삼 배양세포입니다. 인삼이요? 네. 식물 세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네요. 굉장히 다양한 지금 캘러스들을 키우고 계신데 한 몇 종류 정도나 지금 키우고 계신 거예요? 800종류 정도. 800종이나 접시 안에 이제 식물체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식물을 이제 뿌리하고 줄기하고 잎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완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캘루스라고 부르는 식물 조직들을 계속 이제 개대 배양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캘러스는 식물체에 상처가 생기면 그 주변에 생기는 세포 덩어리인데요. 농업에서 제약, 우주까지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네, 3만 월도 이렇게 기내에서 식물체로 재생할 수 있는 우주 조건에서 식물세포가 어떤 환경 조건에서 생존이 가능한지 시험할 수 있는 소재로도 가능하고요. 이 세포들을 수거해서 유용한 물질들을 저희가 직접 추출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다른 바이오 소재로 직접 활용이 가능합니다. 풀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가능한데요. 토양으로 옮기면 자랄 수 있습니다. 동백나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처럼 바이오 연구는 그 범위가 무궁무진한데요. 최근 바이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대하는 것보다 실제로 과학계에서 만들어낸 성과들이 아직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오늘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들을 가지고 조금 더 보다 나은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곧 국민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건강한 삶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세상을 기대하며 바이오 강국의 도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감사표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명공학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신변종 감염병 극복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생명공학자,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며 대한민국을 바이오 강국으로 이끄는 김장성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을 핵심들을 아예 잘 요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듣겠습니다. 과학자들의 항상 시작은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하는 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두드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자꾸 두드리다 보면 그거에 여러 가지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그런 험난한 과학의 여정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가는 두 드림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드림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